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4일 밤 9시입니다. 오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고위 관리가 실명으로서 미국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순항 미사일을 전술핵의 대안으로 논의 중이다. 말하자면은 북한의 핵 무장을 염두에 두고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해상 순항 미사일에 핵을 탑재해가지고 탑재한 잠수함이나 구축함, 순양함 등을 한국 근해에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중대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종류 이야기는 보통 익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방부 담당 부차관보의 실명으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명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자가 북핵에 대응한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피터 판타 미 국무부 핵문제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실무 책임자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 미사일을 북핵에 대한 영내 억지 수단으로 논의 중이다. 이렇게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 장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해상 순항 미사일은 전술 핵무기가 아니지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다른 전장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영내에 확장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고 해안으로 들어왔는지를 적이 포착하기 어렵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아주 법리적 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의 하나로 이걸 추진한다. 확장 억제력의 하나다라고 추진을 하면서 접근해도 적이 잘 알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잠수함 탑재 토마호크 미사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통 큰 배가 몇만 톤 되는 배가 한국 해안에 접근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잠수함은 북한이 잘 잡지를 못합니다. 북한은 이 군대 체제를 공격 중심으로 했습니다. 공격용 군대이기 때문에 수비, 방어에 대한 대비가 소홀합니다. 또 방어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방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접근하는 잠수함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것은 일본이나 미국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수함에다가 토마호크 미사일을 싣고 거기다가 핵무기를 딱 실어가지고 접근한다. 원산항으로 접근한다. 원산항까지 갈 필요도 없죠.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000km 이상 날아가니까 먼 데서도 쏠 수 있어요. 그 말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차관보가 해안으로 들어왔는지를 적이 포착하기 어렵다. 이것은 분명히 잠수함 탑재 순항 미사일에 핵탄두를 싣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타 부차관보는 일본이나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확장 억제력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신속하게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환영 성명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미 핵무기 탑재 가능 해상순항 미사일을 한반도 배치, 힘의 균형이야말로 북핵 폐기를 견인할 첫 단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의 고위관리가 미국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순항 미사일을 한반도 전술핵의 대안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에 따른 한반도 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상 전술핵 재배치 대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해상 순항 미사일로서 핵 균형을 이루겠다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시그널이다. 1991년 미국의 전술핵 철수 이후 북핵 위기가 한반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통한 힘의 균형을 조성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북핵 폐기를 강력히 견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길은 핵 균형을 통한 공포의 균형과 힘의 균형에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한반도의 실질적 핵 균형의 필요성이 화두가 될 때마다 비난부터 늘어놓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주장을 일방적으로 맹신하면서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을 해왔고 그 결과 국민들의 안보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실질적 힘의 균형이야말로 북핵 해결과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 강력하고 단호한 대북 정책으로 전면 재수정해 나서야 할 것이다 등등 일단 환영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이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은 중국 요소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메시지가 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고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뭐냐면은 한국 근해에 만약 이 순항 미사일을 크루즈라고 합니다. 크루즈 미사일을 실은 구축함이나 잠수함이 상시 배치된다면은 북한도 위협을 느끼지만은 중국이 아주 무력해지는 거죠. 중국은 중거리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한 수천 킬로미터 나가는 약 2,500km 이내, 500km에서 사정거리가 한 2,500km 되는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이 중거리 미사일을 잔뜩 배치해 놓았어요. 그런데 미국은 어떠냐면 미국은 1980년대 말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고르바초프와 함께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거리 미사일 금지 조약입니다. 그것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어요. 러시아와 미국은. 그 사이에 북한도 그리고 중국도 중거리 미사일을 잔뜩 개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2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몇 번 물어보다가 러시아가 반대를 했지만은 일방적으로 앞으로 6개월 뒤에 중거리 미사일 금지 조약에서 탈퇴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8월부터는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지상입니다. 지상. 이 지상 중거리 미사일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관심이 많은데 괌에 배치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괌에 만약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버리면은 중국의 핵 전력이 상당 부분 무력화됩니다. 그동안 러시아, 미국이 손발 묶여 있는 사이에 중국이 아주 맹렬하게 중거리 핵 미사일 만들었는데 이게 딱 걸리는 거죠. 괌에 배치된 미국의 핵 미사일과 핵 대 핵의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전략적으로 약해지는 겁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큰 압박이 됩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북한 때문에 당신들이 손해본다. 당신들은 지금 북한 카드가 있으니까 미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북한 카드가 오히려 당신한테는 부담이 되니까 이번에 한번 당해봐라는 식으로 북한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북한의 핵을 견제하기 위해서 잠수함에 앞으로는 순항 미사일에다가 핵탄두 달고 서해, 남해에 나타나겠다. 이런 아주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호크 미사일에 장착할 것이라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토마호크 미사일은 1980년대에 개발된 미사일인데 순항거리가 한 1,300km 되고 여기에는 130kg 정도 나가는 소형 핵무기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W-80이라는 핵무기를 과거에 실었어요. 그러다가 요사이는 이 핵무기를 싣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국방부 고위관리의 이야기에 의하면 토마호크에 다시 핵폭탄을 싣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핵폭탄이 뭐냐? 과거 같은 WR-80인데 이것은 무게가 180kg 정도 나가는 소형 핵탄두지만 폭발력은 150킬로톤, 150킬로톤이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은 7배입니다. 북한을 무력화시키기에 딱 좋죠. 이거 어떻게 한 발만 있습니까? 보통 잠수함 하나가 10발, 15발 이렇게 싣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하나가 아니면 구축함 하나가 북한 전체의 핵전력보다 더 크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궁금한 게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 중국이 여기에 어떻게 나오느냐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안 그래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전쟁, 기술전쟁,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으면서 한국으로 하여금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해가지고 점점 한국이 중국 편에 설 것이냐, 미국 편에 설 것이냐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이 해상 순항 미사일 상시 배치 가능성을 제기한 이것도 결국은 미중 대결 구도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북한이 핵 무장을 해도, 북한이 핵 실험을 해도,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을 마구 발사해도 우리 문재인 정권은 핵 대피 훈련조차 하지 않고 수도권에 사도도 배치하지 않고 해서 완전히 적의 핵 앞에서 벌거벗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나서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막아주겠다. 핵 대 핵의 균형을 우리가 막겠다. 이렇게 나온 셈이죠. 좀 창피한 이야기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나올까? 또 문재인 정권 지지층이 어떻게 나올까? 지지층은 어떻게 나올지 뻔합니다. 전쟁 노름한다고 또 반대하고 나오겠죠. 반미운동 또 펼치겠죠.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간단하게 반미로 태도를 정할 수가 없죠. 만약 그랬다가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김정은의 안전을 더 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북핵 게임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게임의 구조를 바꾸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너희들 아무리 핵 개발해도 잠수함 하나 배치하면 너 끝이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협상으로 나와가지고 핵 폐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부자 만들어 주겠다 하는 이런 압박이 먹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는 다목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중국에 대한 메시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메시지, 다목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핵 게임을 완전히 틀을 바꿀 수 있는 창조적 발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걸 게임 체인지라고 그러죠. 게임 체인지. 게임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 기초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